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8일 최백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그날 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대선이 끝날 때까지 퇴근 없이 당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늘이면 이제 이틀이 지났고, 그 기자들이 자꾸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러니까 다음 주 뭐 딱 10일이다, 월요일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뭐 야전 침대를 들여오는 대로 당사에서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그 2012년이죠.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네요. 그 10년 전에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하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두 가지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 다음에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야전 침대 뭐 어쩌고 하는 얘기는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사용하던 당사 6층 사무실, 거기다가 논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그 이제 거기 세 번째로 만약에 도망을 가면 당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뭐 이 각오는 각오대로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을 해소한 이 상황, 특히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포용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지지자들은, 아니 이준석 대표 또 가출 소동 벌이는 것 아니야? 여기서 아예 정리하고 넘어갔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완전히 잠잠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굴러가는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윤석열, 이준석 그 화해 이후 뭐 이런 거를 한번 유튜브를 해둔 적이 있는데, 이게 그냥 이런 화해가 한 번으로 딱 끝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원래 제가 AS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애프터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자, 2012년 10월 달 상황을 한번 되돌려 보면 그 당시도 지금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바로 이런 거였는데, 당시 추석 전후로 해서 그때 민주통합당 후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그 다음에 안철수도 있습니다. 그때 안철수는 무소속 후보였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이 사람들이 약진을 하니까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선대위에 비상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결단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뭐 원칙과 소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을 한번 떠났던 사람에 대해서 여간해서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그 당시 의원이죠. 김무성 의원은 사실은 대표적인 탈박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계였다가 박근혜계에서 떠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스타일로 봤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뭐 상황도 어려웠지만 여튼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김무성 의원한테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존의 뭐 원칙과 소신이라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치적 제스처를 쓴 것이죠. 그래서 김무성 의원을 총괄선대본부장, 그러니까 선대본부장급들을 다 아우르는 총괄본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2012년 10월 11일, 그때 12월 19일에 대선이 있었으니까 두 달 정도 남겨놓은 지점입니다. 자,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1월 6일이면 3월 9일이 대선이니까 비슷한 한 두 달쯤 전에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게 됐다.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좋지 않게 되니까 윤석열 후보도 본인이 바꾸겠다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참 시점이 묘하죠. 두 달쯤. 그리고 그때 정치권에 있던 인물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문재인이 이재명으로 바뀌었고 안철수 여전히 변수로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윤석열 후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두 달 전에 박근혜 후보가
2012년 대선을 2달 정도 남겨놓고 큰 변화, 선대위에 변화를 주고 김무성 의원을 선대본부장,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했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2달쯤 전에 윤석열 후보가 바로 선대위를 개편하고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면서 지금 상황이 흘러왔다 여기까지. 그런데 김무성 의원이 당시에 했던 방식, 그걸 벤치마킹한 이준석 대표가 있다. 그게 바로 야전 침대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시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10월 11일이죠. 총괄본부장에 취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께서 당연히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것이다. 그때 백의 종군의 연장선상에서 그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지금부터 제 자신부터 버리도록 하겠다. 이제는 우리 모두 내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오늘부터 선대본부 비상체제 돌입한다. 당장 총괄본부장실부터 24시간 가동체제로 무슨 문제든 즉각 대응하고 시간 관계없이 결정할 것이다. 모든 선거 영역에 대해서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제 사무실에서 모든 숙식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야전 침대를 들여와서 당사에서 자고 24시간 가동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때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조금 일찍 갔더니 푸수수하니 거의 세수도 안 한 상태에서 김무성 본부장이 나와서, 근데 저는 사실 김무성 본부장을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기자와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얼굴은 알지만, 그랬더니 전부 그 기자들 붙잡고서 잘 좀 도와주십시오. 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 정신, 각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대본부에 쭉 퍼져서 2012년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가져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준석 대표가 야전 침대를 들여놓고 비상 상황을, 비상체제를 가동하겠다.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2012년 김무성 선대본부장, 총괄본부장 때의 모양과 비슷하게 간다. 물론 이제 그게 다음 주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겠다. 꼭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여튼 다음 주 야전 침대가 갖춰지는 대로 당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모양은 김무성 본부장 모양대로 가고 있는데, 과연 정신은, 각오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김무성 당시 총괄본부장처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김무성 본부장은 정말 총력을 다해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자, 이준석 대표 본인이 지금 총력을 다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이런 자세가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바로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그러니까 돌아온 이준석한테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의문사항입니다. 이 의문사항을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해소해줘야 되고요. 그 상황은 또 이준석 대표한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고, 당시에도 그랬지만 김무성 본부장이 24시간 가동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당에서 여러분들이 김무성 본부장을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니까 그 김무성 체제를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정말 총력을 다해서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자, 2012년 박근혜 후보처럼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일단 결단을 내려서 선대위를 재편을 했죠. 그리고서 자, 우리 이제 함께 나가자 하고 2012년 박근혜 후보가 탈박 인사했던 김무성 의원을 포용했듯이 이번에는 바로 몇 번의 가출 경험이 있는 이준석 대표를 윤석열 후보가 다시 포용을 했다. 그러면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선거운동을 지휘하겠다는 이준석 대표는 바로 2012년 김무성 의원처럼 정말 총력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이끌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야전 침대만 벤치마킹 할 게 아니다 하는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에 당원들도 일치 단결해서 2012년 10월 12일부터 곧바로 정말 총력전을 해서 선거전을 펼쳤고요. 그 결과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가져왔다. 그러면 지금도 2달 남았는데 정말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대위로 복귀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30의 그 떨어져 나간 지지표, 그거를 본인이 모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모아오고 전통적인 지지표 또 결집시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대선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까지도 충분히. 그러니까 김무성 당시 2012년 총괄본부장의 각오, 그거를 어찌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야전 침대만 벤치마킹 할 것은 아니다. 그 각오를 벤치마킹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뿐만 아니고 바로 당원들도 2012년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각오를 따라서 열심히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바로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고 다른 당원들도 힘을 합쳐서 나갈 때 이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이제 권영세 본부장이라든가 보니까 또 홍준표 의원, 그러니까 경선 때 홍준표 후보 쪽에서 일을 했던 조경태 의원 있죠. 조경태 의원을 윤석열 후보가 일단 직능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거기다가 원희룡 정책본부장, 그래서 3본부장 체제를 지금 갖췄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도 다음 주 만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손을 내민 거라고 볼 수 있죠. 좀 도와달라 라고 했던 그런 후보의 변화, 여기에다가 이준석 대표도 바뀌어야 되고 야전 침대만 바뀌는 게 아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당원들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거쳐서 대선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2012년 그 김무성의 야전 침대라는 걸 한번 다시 좀 기사를 찾아봤고요. 끝나고서도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정말 약간 사나이다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그 썸네일에 있는데 그 썸네일 오른쪽에 있는 그 글이요, 김무성 드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나는 나의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니까 당분간 연락을 끊고 사라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었기에 2012년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다시 반전을 거듭해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저는 마침 야전 침대 얘기가 나왔길래 이준석 대표도 그 2012년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각오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심기일전하고, 당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를 해봤다. 상황이 참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도 비슷했으면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생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